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경기도민 부자 만들기에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 파주시 출신의 박정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도민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대한 교통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GTX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먼저 큰 그림부터 엿짓겠는데요. 오프닝에서 GTX가 경기도민의 삶을 바꾼다고 했는데 정말 출퇴근 시간대 모두 고통스럽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꾸실 건가요? GTX-A가 최근에 운정서부터 출발하는 게 개통이 됐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요. 이제 GTX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경기도민들은 직장을 서울에 두고 직주 근접성을 좀 좁히는 방법들을 여러 개 찾고 있는데 그래서 자가로 운전한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하는데 자가로 갈 경우에는 평균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런데 20분. 그런데 GTX 좀 해보니까 22분 만에 가고 이후에도 30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네. 그러면은 하루에 출퇴근 시간으로 2-3시간을 썼었는데 이걸 1시간 안에 줄일 수 있다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저녁에 있는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더불어서 가능한 것이 뭐냐면 이게 확대와 축소의 개념인데 수도권이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축소되는 거죠. 이게 확대와 축소가 있음으로써 여유 있는 삶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신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GTX는 자주 쓰는 것이 아니고 뜨문뜨문 쓸 때 속도가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뜨문뜨문 쓸 때 그 정거장이 있을 때마다 여기 있을 때마다 그 주변을 개발하면서 일자리도 생기고 또 문화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업무 복합적으로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되겠죠. 네. 사실 그 GTX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옛날부터 기사 읽을 때마다 헷갈렸어요. 이 알파벳이 뒤에 A부터 뭐 B, C, D 쭉 붙이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까? 예, 그냥 결론은? 먼저 되는 순서대로 결정된 순서대로 아. A부터 붙이기 시작했고요. 네. A, B, C는 이미 확정돼서 개통이 되거나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D, E, F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때 발표는 했을 때 엉뚱한 발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D나 E는 제대로 된 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공약이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 내면서 똑같이 베낄 수는 없으니까 D는 같이 하고 F를 싹 위쪽으로 올려서 순환선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네. 원래 직주 근접성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데 순환선으로 왜 돌려요? 순환선은 열차나 도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잘못 뺏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그런 다른 방향으로서의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결국 이거는 내년쯤 발표될 건가요? 결국 국가의 5차 철도망 계획 여기 결국은 반영이 돼야 이게 현실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국가철도망 계획은 현재 4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10년 단위로 만들어집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인데요. 이때 보면은 지금 그러고 나서 5년 단위로 다시 또 계획을 발표하는데 수정 발표하는 거죠. 신규 노선이 들어가기도 하고 조정을 하기도 하고 또 변경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에 딱 고정시켜버리고선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를 조정 못하면 결국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다시 잡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6년부터 30년까지는 사실은 그 전에 있던 것들을 실행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도기라는 표현은 그렇고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에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윤석열이 계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제도 있었고 등등 미뤄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만들어지는데 네. 이때 5차 국가철도망 계획 자체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예 검토를 못하는 거죠. 예산이나 이런 것들 계획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 또 모든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은 이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이 그 GTX H 노선, 어쨌든 포함되길 응원을 드리고, 그런데 예상하시기로는 어쨌든 이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은 내년 하반기쯤 뭐 예상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반기인데요. 6월 정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6월 저는 이제 정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H 노선 말씀을 하셨는데 네. H 노선은 이제까지 없던 노선이에요. 물론 이재명 대표 후보 시절에 그때 발표를 해서 또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이것들에 대해서 국가에 요청을 했습니다. G하고 H 노선을 만들어 달라.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 노선이 그 순환선이다 보니까 이건 일단 발표는 했지만 맞지는 않아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H 노선, G 노선은요 사실은 H 노선이 그전에 같으면 F 노선이었는데 네. 이 직주 근접성과 경기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거니까 이게 사통팔탈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네. 방위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빈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은 그러니까 일단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서 인구가 많아지고 산업이 발달하고 이렇게 계속 갈수록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 GTX라는 새로운 개념인데 GTX가 들어오면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전 같으면 도시가 만들어지고 교통을 집어넣는데요. 요즘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교통을 완성시켜 놓고 신도시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서울이 너무 지금 집값이 너무 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서. 네. 젊은이들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은 서울에 살 수가 없어요. 밀리거든요. 네. 서울에 직장을 갖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30분 내에 서울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네. 그러면 새로운 노선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아직은 땅값이 싸죠. 그러면 집을 싸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신혼이나 젊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GTX H 노선은 사실은 파주부터 해서 우리가 하남까지 가는 노선이고요. 서울을 거쳐서. 네. 또 그리고 G 노선은 의정부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 네, 네. 거의 서울과 경기도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고 문화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강원도에 있을 때 이 강릉까지 철도를 만드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점심 먹고 기차 타고 가서 바다 구경하고 저녁 먹고 노래방 갔다가 돌아와도 12시 안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경기도에 오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결국은 예산도 따야 되고 정부도 설득해야 되고 국회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박정희만의 정답 또는 솔루션 이게 뭐가 있나요? 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예결위원장 해보니까 120조가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조 중에서 80조는 기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는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80조를 쓰고 다음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40조가 배정이 돼요. 네. 그런데 40조요? 40조. 근데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는 480조 그러니까 지방 정부들이 요구하는 이 광역철도, 고속철도, 지방 열차 뭐 등등해서 GTX까지 다 보면은 480조가 들어갔어야 되고요. 요번에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원하는 건 360조 정도가 반영이 다 요구하는데 40조 갖고 택이 없잖아요. 네. 너무 그래서 그것도 40조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 GTX에 쓰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 한 20조 또 비수도권에 20조를 쓰려고 합니다. 국가가. 네네. 그러면은 결국은 GTX에 들어갈 거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예결위원장 시절에 재정당국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최소한 40조는 더 늘리자. 그러니까 200조까지는 안 돼, 120조를 200조까지는 안 되더라도 160조까지 하면 그런 수요를 충족할 수가 있고 네. 이 GTX에 의한 많은 편리함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등등을 포함해서 새로운 혁신이니까 하자. 대신 당장 지금 지난번에도 세수결손이 100조가 났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네네.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득하고 지금 10년 계획인데 지금 당장 쓸 것도 아니고 네.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배정을 해놓자. 그리고 이게 기후위기 시대에 있어서 비행기가 제일 많이 탄소를 배출하고요. 그 다음이 전기차고
열차, 기차가 네. 제일 적게 들어가요. 탄소 배출량. 예, 255가 비행기라면 네. 53이 전기차고 이건 41밖에 안 들어갑니다. 대중교통 형태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 네. 등등 여러 가지를 비췄을 때 이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 이거는 예산 자체가 당장 큰 돈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총장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그 강릉까지 가는 노선 김여정이 탔잖아요. 김여정이 타고서는 오빠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야, 이거 가서 신세계야. 이거 우리나라 꼭 해야 돼.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를 전달했는데 딱 굉장히 관심 갖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TCR입니다. TCR. TSR은 뭐 러시아의 관계니까 중국으로 가는 이 철도 꼭 해달라고 그랬고요. 제가 블라디보스톡에서 한번 개성에서 한번 김윤혁이라고 철도 부상을 2번 만나서 회의를 했어요. 이런 네. 문제 물론 이제 정부 측에서도 얘기한 거 있지만 네. 또 제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고문이었기 때문에 만나서 했는데 이거야말로 북한까지도 해서 중국이 연결되면 우리 총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북극 항로 예, 못지않은 새로운 또 길이 또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TCR, TSR이. 네. 그러기 때문에 이 고속철도에 그런 의미로 H 노선이 가야 되고 또 네. G 노선이 가야 된다. 나중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일단 GTX 어쩐 이제 도로 교통망이 생긴다는 건 도시가 생성된다는 것이고 의원님이 지금 이제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 H 노선이 들어오게 된다면 또 새로운 모습이 될 텐데 지역구 파주 인근에 뭐 김포도 있고 마곡도 있고 주요 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래에 어떤 구상을 좀 갖고 계세요? 이 교통편이 들어오면 어떻게 좀 변화할 것이다. 네. GTX는 이제 H 노선 글로 가지는 않고요. 네. 이미 CDE 노선에 반영이 돼서 그쪽은 같이 할 수 있는데요. 네. 저는 광역철도가 우선 그 김파고마 이걸 얘기하기 전에 네. 중요한 거는 경기 남부 광역철도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잠실부터 시작해 갖고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가요. 그래서 이 서울을 빼고 요 도시만 해도 200만이 넘거든요. 300만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최첨단 판교에서는 우리가 ICT 기술이 있죠. 그리고 최첨단 AI로 앞으로 더 발전할 거고 또 용인이나 화성이나 수원은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급 인력들이 그전에는 그곳에서 서울로 가는 형태가 많았다면 서울에 있는 젊은이들, 인재들이 다시 화성이나 용인이나 성남이나 수원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도의 중요성, 그러니까 네. GTX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기 남부 광역철도는 네.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저희가 또 조만간에 국회에서 토론을 열거든요. 근데 다른 형태가 또 있습니다. 요즘 GTX가 제 상상력인데요. GTX가 땅 속을 50m에서 파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비용 이건 지불하지 않죠.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희가 쿼드라 클러스터라고 지금 얘기하는 김포, 파주, 고양, 마곡지구 여기를 하나 만들어서 김포는 마곡이 뭐 연구단지니까 이런 AI든 뭐든 첨단 기술로서의 연구를 해내고 네. 그런 실증이나 물건을 만들어내는 건 파주에 지금 생산 기지가 많이 거기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고향은 이미 문화나 병원 등 의료 등 이런 게 생활 여건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중심으로 가고 네. 김포는 좀 주거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수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뭐 이러면서 지금 강남의 수요를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다른 제 구상은 뭐냐면 여기는 펜타 네트워크 시티예요. 펜타 네트워크 시티. 수원이 130만이거든요. 네. 용인, 성남 그리고 화성 다 100만 도시고 그리고 안산도 한 75만 됩니다. 여길 묶어내면은 500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만 너무 가지 말고 요 5개를 섞어서 그 펜타가 5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길 지하를 다 뚫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연결하고 각자 그 순환을 만들어서 네. 하나의 새로운 개념의
산업수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최첨단으로 가고 있고. 근데 이건 직주 근접뿐만 아니라 생활에 대한 근접이기 때문에 지하로 파내면 각 도시마다 이거는 자동차로 가는 게 맞고요. 짧기 때문에 열차나 GTX가 아니고 20분 안에 다 도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박정희 의원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크게 블럭으로 나눠보면 김포, 파주, 고양, 마곡 이게 이제 하나의 서쪽 서북부라고 그러나요? 예. 그게 이제 하나의 블럭이 될 거고 경기 남부서는 성남, 용인, 화성, 수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블럭이 될 거고 예. 원래는 서울까지 연결돼 서울. 있어서 광역철도 이렇게 연결하는 그렇게 거고요. 경기 남부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경기 남부의 용인, 성남, 화성, 수원 이거를 안산까지 들어가는 안산까지를 이게 지하로 연결해서 펜타넥스라는 또 네. 하나의 블록을 만들어서 이 경제 생활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가 근접해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근데 그게 연결되는 게 출근 시간을 줄이는 철도 문제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펜타 그 네트워크 시티는 저는 거기는 열차가 아니고요. 네. 멀지 않기 때문에 지하에 도로를 파서 지하의 도로를 파서 연결하는 거죠. 예. 새로운 개념이네요. 그러면은 저기 여주나 이렇게 남양주 이쪽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이제 그 우리가 방사형으로 거기 거점 도시가 되고 네.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아. 예, 도시마다 다 연결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펜타 네트워크 시티가 있으면 거기로부터 다시 또 펜타를 만들든지 뭐 쿼드라를 만들든지 해서 또 만들어내고 확산을 시켜서 사실은 세계적으로는 도시가 커야지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비대하게 너무 클 수는 없잖아요. 또 지방하고 균형 발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내는 게 중요하다. 지금 부울경에선 그런 노력이 있었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도 같이 철도로 연결하고 네. 하면서 그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자 이거였거든요. 그런 것처럼의 수도권 그렇게 도나 시를 중심이 아니라 우리 기본 기초단체 지방정부죠. 기초지방정부 중심으로 같이 뭉치면 이걸 행정으로 굳이 뭉쳤다 나눴다 이렇게 하니까는 서로 간에 뭐 알력도 있고 네네. 뭐 싫어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펑셔널하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던 사람이 직장이 거기 있으면 충분히 서울에서부터 이거 오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네네. 네. 내가 용인에 있는 직장인데 수원에 살면 어때요? 빨리 갈 수 있는데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바꿔내면 수도권의 서울 중심의 과밀 이것도 해소할 수 있고 또 도시들의 경쟁력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질문했어요? 일단 의원님은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어떤 뭐 메가시티 여기까지 큰 비전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뭐 어떤 교통의 정의랄까요? 이게 사실은 땅값, 부동산, 직장인들의 월급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 도로, 뭐 철도, 이 교통수단이라는 게. 교통 정의, 우리 뭐 기후 정의 얘기하듯이 어떤 정의를 좀 갖고 계십니까? 교통을 한자로 하면은 사길교, 네. 통할통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원래가 교통이 물론 물류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렇지만 사람이 통해야 되는데 이게 고통이에요. 지금 교통이 아니고 고통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현재의 그 교통은 교통이 아니고 고통이다. 이 확 고통을 와닿네요. 해소하기 위해서 이 GTX로 연결해서 직장, 주거 이런 블록화된 도시를 만든다. 이런 개념이네요. 제가 어디 살든지 간에 똑같이 세금 내고 하는데 나는 교통비로 2배를 더 들어야 되고 시간 네, 2배 더 들어야 이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네, 네. 모든 사람이 같은 혜택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적으로 국가는 그동안 경제성으로만 봤습니다. BC라는 걸 통해서 예비 타당성, 네, 네. 그다음에 경제성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발전 못하는 데는 계속 발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건 교통 정의는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로 생각하면 네, 네. 당연히 국가가 투자해야 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본권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박정희 의원님이 이 정도의 큰 프로젝트를 하려면 뭔가 예결위원장 다음에 뭔가 정치적인 포지션이 있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누가 하든지 간에 화두를 던져놓으면 그 화두가 만인의 것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좋다 그러면 누군가 해보고 싶어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주장도 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또는 그 자리에 가고 싶긴 하지만 그거는 가치들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를 국회에서 우리 뉴스토마토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 주제마다 토론회를 열고 있거든요. 어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경기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와 네. 경기성장펀드에 대한 것들을 뉴스토마토와 같이 열었어요. 반응이 좋았고요. 새로운 화두를 던진 거거든요. 그동안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전문가들도 이런 기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단순히 이거 방법이 없는 그거를 그냥 국가에 있는 법정 기금만 생각했는데 도민들도 참여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고 벤처도 성공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겠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뉴스토마토가 같이 해주셔서 그런 걸 했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크게 토론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작겐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경기도의 GTX부터 이 교통의 정의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셔서 지금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된 느낌이었고요. 어쨌든 5차 계획 내년에 의원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40조 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아까 320조 말씀하셨나요? 360조를 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확정 못하니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총 120조 중에 네. 120조였는데 너무 턱없다.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 40조는 더 늘려야겠다 이런 거죠. 네. 그 방향에 저희들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네, 박정희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출퇴근이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1시간 반 몰고 가고 또 지하철에 힘들게 가고 또 1시간 반 동안 오고 살아있는 시간, 깨어있는 시간은 3시간을 출퇴근 시간에 하니까 녹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많은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GTX 문제로 해결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도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걸 띄워주세요. 제가 성남 판교에 있다 보니까 9만 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9만 명. 9만 명이요? 판교에 9만 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게 균형 발전도 같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9만 명 중에 15,000명만 주변에 살고 나머지는 전부 흩어져 살다 보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 교통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게 네. 가장 큰 거였는데 우리 박정희 의원님 한번 기대해 보고요. 저건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여기가 성남이 있잖아요. 그럼 별내까지를 올리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춘천까지 연결돼 있고 이제 여주 원주가 연결되면 그 춘천 원주만 연결하면 이제 많은 경기도 사람들이 속초까지 갔다가 강릉까지 왔다가 원주 왔다가 춘천 갔다가 청량리 왔다가 성남까지도 쉽게 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생기면 마치 우리가 일본에 신칸센 타고 이렇게 출퇴근하고 뉴욕에도 영화 보면은 주로 기차 타고 출퇴근도 네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단거리에서 그러면은 저쪽에 우리가 뭐 한 3일은 수도권에 살고 4일은 지방에 살 수도 있고 그러면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도 연결할 수도 있고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도 연결하고 경기도하고 전라북도도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거를 철도의 시대를 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현장에 답이 있다고 지금 성남에 계시잖아요. 네. 그 하이테크 기업을 많이 보시고 있고 거기서 일하는 젊은이들 많이 보셨고 옛날에 강원지사 하실 때의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성남, 경기도와 강원도를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생각이 나오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지역구를 하는데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 불편을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이 생기는 거죠. 네, 오늘은 GTX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박정희 의원님은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교통이 아니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의 출퇴근의 긴 삶, 이것을 끝내주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정답을 갖고 있는 박정희 의원님과의 인터뷰, GTX의 해법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